이제 하드웨어 상품 기획 방법론이라고 달아뒀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 크리에이티브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중에 기획 파트 쪽을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혁신의 비결이라고 좀 거창하게 달았습니다.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우리 시대에 그러면 하드웨어를 혁신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그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고 싶다. 혹은 이제 혁신적인 기업을 이제 설립을 하고 싶다는 많은 꿈들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그럼 어떻게 하면 혁신적인 하드웨어 기획과 개발이 가능하냐를 알려면 어떤 분께 여쭤봐야 될까요? 우리 시대의 가장 혁신가라고 하면 누가 있죠? 예, 스티브 잡스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미국에 스티브 잡스가 있다면 영국엔 또 이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 시대의 혁신 기업가라고 하면 두 분을 이야기를 하죠. 미국에 스티브 잡스가 있다면 영국엔 제임스 다이슨이 있죠. 이제 거기 날개 없는 선풍기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제임스 다이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고 주로 또 IT 쪽이기 때문에 오늘 하드웨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임스 다이슨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라고 이야기된 제임스 다이슨. 제임스 다이슨이 주로 개발했던 가장 잘 아시는 건 날개 없는 선풍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 알고 계시고요. 소음 없는 헤어드라이어, 이 시대에 가장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냈던 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임스 다이슨이 기업을 했던 이 분야가 사실은 생활 가전 쪽이죠. 생활 가전 분야가 스타트업들한테는 결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이미 100년 전, 200년 전에 다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거기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최적화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이 기술 분야에 이 시장에 들어와서 성공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시장이죠. 첫 번째 다이슨의 비결은 진정한 문제를 찾아라입니다. 진정한 문제를 찾아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1979년에 다이슨이 자기 집에서 진공청소기를 사용을 하다가 굉장히 성질을 부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던 게 진공청소기를 빨아들이는데 제대로 빨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흡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때 제임스 다이슨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바로 진공청소기를 분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분해를 해본 결과 결국은 이 먼지 봉투 안에 먼지가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지 봉투는 애초에 이제 먼지 봉투 사용 매뉴얼에 보게 되면 가득 차면 교체하라고 돼 있죠. 심지어 가득 차 있지도 않았습니다. 반도 안 차 있었는데 흡입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이제 들여다본 결과 여기에 흡입구 부분에서 먼지가 가득 차여가지고 먼지 봉투는 얼마 차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 흡입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이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진공청소기에 있어 먼지 봉투라는 건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1901년에 세실 부스에 의해서 진공청소기가 처음 발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1907년에 제임스 스팽글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흔히들 많이 사용하시는 물방울 모양의 진공청소기가 나오고 그거를 윌리엄 후버가 특허를 사들여 가지고 대량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결국은 먼지들을 빨아들여 가지고 봉투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먼지 봉투가 없어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죠. 이 당시에 고객들에 대해 가지고 고객 조사를 나가서 설문조사를 나가서 진공청소기에 대해서 뭐가 불만이십니까? 라고 하면 먼지 봉투가 있어 불만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너무 무거워서요. 그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 문제를 접하게 되면 이 먼지 때문에 흡입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먼지 봉투를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이 먼지 봉투에 대해 가지고 털고 다시 사용을 하든가 사람들은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제임스 다이슨의 경우에는 이거는 분명히 이제 문제라고 보고 먼지 봉투가 왜 꼭 필요해야 되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소비자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에 관한 게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개선을 넘어서 혁신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이슨이 일단은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맞다. 고객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걸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주를 퍼붓는 말 같습니다만 스타트업에게 계속해서 실패하라 그러면 이제 뺨 맞기 딱 십상이죠. 그런데 다이슨의 경우에는 끊임없는 설계와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다이슨이 이제 지포스 1986년에 지포스 사이클론 진공청소기를 개발을 할 때 5127번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이슨이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5126번의 실패 후 5127번째 목급을 완성했지만
소비자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부엌 바닥에 앉아서 시리얼 상자와 절연 테이프로 만들었던 그 마지막 프로토타입 밖에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5126번의 실패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네 번째는 다이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타일링 하지 말고 디자인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타일링하고 디자인이 뭐가 다르죠? 단순히 아름답게 하는, 외관을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그 스타일링에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이슨의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2000년대 초에 다이슨이 DC7이라는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합니다. 이 모델을 개발할 때 그 당시에 시중에서 팔리던 제품에 비해서 2배 내지 5배 이상 비싼 가격이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예상했던 수량의 10배가 팔립니다. 시장이 폭발적인 반응을 봅니다. 그 비결은 단지 이거였습니다. 먼지 수집통을 투명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마지막 5번째, 특허로 가치를 창출하라입니다. 다이슨이 아까 1256번의 실패를 했다고 했습니다. 1256번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돈도 안 벌고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1256번의 실패를 하고 1257번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제품으로 만들 돈이 있었을까요? 다이슨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이슨은 자기가 개발자와 디자이너로 남기를 원했지 이제 기업가가 되기를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이슨은 이 특허를 팔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후보사나 이제 대형 기업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기업들이 다 이제 콧방귀 끼죠. 싸게만 살려고 하고 이 제품을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이슨은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서 일본에 옵니다. 일본에 왔더니 소형 가전사인 에이펙스가 83년에 이 진공청소기를 그럼 내가 당신 원대로 한번 만들어주겠소 라고 하고 다이슨으로부터 특허를 이제 기술료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판매액의 10%를 로열티로 주기로 하고 일본의 가전사 에이펙스가 이 제품을 Gforce라는 브랜드로 이제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일본 집들은 좀 작죠. 그 좁은 집에 맞는 미니형의 진공청소기 Gforce가 판매가 되는데 선풍적으로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여기에서 로열티 수입이 이제 다이슨에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 Gforce가 잘 팔린다는 것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 회사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이 특허에 대해서 실시료 계약들을 계속 맺고 특허를 판매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통해서 로열티 수입이 충분히 거두어지고 난 다음에 그 로열티 수익을 기반으로 다이슨사를 창립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게 다이슨의 말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진정한 문제를 찾을 수가 있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정입니다. 다이슨은 진정한 문제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게 세상을 구할 시간이 1시간이 주어진다면 문제를 찾는 데 55분 쓰고 그 문제 해결하는 데는 5분만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벨 연구소의 초대 연구소장이죠. 프랭크 볼드윈 주이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은 항상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으려 노력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는 널려 있다. 다만 정확한 문제를 찾지 못했을 뿐이다. 저도 컨설팅을 하다가 보면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문제를 잘못 짚고 있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아요.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른 사례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중기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5년간 버티는 한국 창업 기업을 조사를 해봤더니 5년 후에는 4분의 3이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죠.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스타트업은 잘 쓰러질까를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의 CB인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렇답니다. 기술력이 부족해서 아니고요.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가장 큰 거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었다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를 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객이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았습니다. 그거를 다이슨은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했죠? 찾았으면 그 문제를 그냥 개선의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혁신적으로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혁신적인 문제 해결, 개선을 넘어 혁신하라고 했는데 혁신적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혁신 이야기하면 이분 때문에 요즘 혁신이라는 말조차 진부하게 느껴져요. 누구나 다 혁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혁신 그러고 있죠. 이분도 아시죠? 이분은 오히려 혁신을 더 미리부터 이야기했었죠. 93년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자. 혁신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신경영을 이야기했던 그 당시에 삼성의 현실 자체가 그랬죠. 언제나 이제 뺏겨 만들고 패스트 팔로워를 하던 가운데서 이제는 아니다. 앞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다 바꾸자.
그러면서 식스시그마를 도입을 하죠. 이제는 불량품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당시 또 뭐 엄청난 제품 나온 걸 다 불태우기도 하고 많은 것을 하면서 그 삼성인들의 머리를 이제 뜯어 고칩니다. 그렇게 돼서 갑자기 삼성이 이제 1위에 올라섭니다. 1위에 올라서고 나니까 이제는 잘 만드는 것만으로 안 되고 뭘 만들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바꿔야 될 때다. 다시 한번 바꾸자는데 이야기한 게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아예 전혀 다른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도 혁신 그랬죠.